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hm 저항잭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도 구하려면 별도로 주문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hm 저항잭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어폰은 트루스 이어에서 출시한 제로 블루 2입니다. 블루 2라고 할게요. 그런데 블루 2? 블루 2가 나왔다길래 제로에 블루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제로가 블루였던 거죠. 이 제로 다음에 레드가 나왔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제로 블루 2를 출시했습니다. 이 트루스 이어 제로 시리즈는 2DD, 두 개의 다이나믹을 사용하는 이어폰인데, 이전의 2DD 이어폰은 병렬로 그냥 단순히 다이나믹 드라이버만 두 개를 사용한 이어폰이고, 크로스오버를 구성해서 2A로 만든 건 이 제로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로 시리즈는 전부 2A, 2DD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변경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로 레드, 제로 블루 2. 이번 블루 2는 제로와 같이 세로로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제로에서는 그레이 색상 옷을 입고 있는데요. 왜 블루 2지? 박스를 열어보면 이번에는 시로이 이미지가 없습니다. 이쪽에도 없나? 시로이 이미지는 없고요. 여기를 열어보면 포스트카드로 만들어져 있네요. 시로이 이미지는. 이거 같은 시로이겠죠? 그리고 오너스 매뉴얼이 있고요. 사용 설명서 한국어가 있네요. 이거 이어팁 그림 틀렸는데, 이어팁 그림은 잘못 나왔어요. 착용 방법도 매뉴얼에 있습니다. 자, 이 박스 구성은 기존 제로와 동일합니다. 파란색 이어버드가 보이고 기존과 같은 소프트 파우치를 제공하죠. 열어보면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제로 시리즈의 케이블은 이런 얇은 4심 케이블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두꺼워졌어요. 그런데 이 분기 스토퍼나 두께가 조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죠. 이 케이블은 바로 홀라와 게이트에서 사용하던 케이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여기 단자는 바뀐 것 같아요. 단자가 플라스틱에서 금속 단자로 바뀌었습니다. 단자 쪽은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 너프인 건지 아닌 건지는 조금 애매하네요. 이렇게 봐서는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전에 레드는 이렇게 실리콘 팁 2종을 제공했었는데 이번에는 실리콘 팁 1종과 폼팁을 무려 4쌍을 제공합니다. 이 폼팁 자세히 보면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빨간색 하나, 파란색이 3가지죠. 즉 S 사이즈 1쌍, 그리고 M 사이즈를 3쌍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거 폼팁을 3개나 준다는 것은 폼팁을 사용하라는 것 같죠? 일반적으로 폼팁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3쌍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블루 2에는 5옴 저항잭을 제공합니다. 레드에는 10옴 저항잭을 썼죠. 이어버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름대로 파란색이죠? 이 제로하고 비교하면 여기 플레이트의 모양만 아주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하고는 색상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던 작은 홀이 여기 블루 2에는 없고요. 여기 위로 홀이 위쪽으로 이동했는데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 노즐. 기존에 노즐이 굵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이 노즐이 조금 얇아졌습니다. 얇아졌다고 하는데 얇아졌다고 해요. 기존 6.8mm에서 6.2mm로 줄었다고 합니다. 줄었어요. 이거 최선을 다했겠죠. 그리고 중고음용 7.8파이 드라이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LCP 다이어 프레임, 액정 폴리머 돔 진동판으로 변경하고 내부 마그넷을 약 25% 확대하면서 돔 면적도 50% 넓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버가 좀 의외인데 전면을 많이 막았는데 고음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전면이 많이 막히면 고음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저음용 10파이 드라이버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 변경은 없지만 진동판을 7.8파이와 동일한 LCP로 변경하고 더 얇은 코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가 살짝 보이는데 여기서는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음관이 또 바뀌었다고 해요. 우퍼의 전면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음관이 여기 가운데 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폼팁을 사용해서 귀가 꽉 막혀 있어요. 과연 이런 변경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측정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이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제로하고 비교해보면 일단 제로와 전반적인 대역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극저음에서 많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음도 약간의 개선이 보입니다. 다음 로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확실히 블루 2가 고역대를 보면 인이어 타겟에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저음에서는 타겟보다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확실히 극점도 늘어나고 조금 더 많아진 것이 전반적인 대역폭이 늘어나면서 드라이버 개선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레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겟 적용 그래프를 보면 레드와는 많이 달라졌죠. 극점이 늘어난 것이 확실히 보이고요. 중역은 살짝 내려가고 고역과 초고음은 또 많이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다음 로우 그래프도 보겠습니다. 이 타겟 그래프와 차이가 있는 건 여기 기준이 500Hz라서 그렇습니다. 이 레드와 비교하면 블루투는 전반적으로 극점과 중고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늘어났죠. 실제로 제가 처음에 청음할 때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고역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고역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 저역도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히 레드 대비 저역과 고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V형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여기 고역은 하만 타겟에 맞춰 튜닝을 했는데 저역은 타겟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튜닝을 했을까요? 왜 이런 튜닝을 했는지는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폼팁을 무려 3쌍이나 넣어줬다는 사실이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드라이버를 개선을 하다 보니까 고음이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죠. 너무 잘 나와서 1차로 캡으로 막아서 고음을 낮췄어요. 고음을 낮췄는데 그래도 실리콘 이어팁으로 들어보면 고음이 많다 생각을 해서 물론 이런 많은 고음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음이 많다 생각이 되니까 폼팁을 쓰는 게 좋으니까 폼팁을 서비스로 왕창 넣어줬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일단 폼팁을 사용하면 고음의 자극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소리를 내주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괜찮은 소리가 날까요? 바로 볼륨을 낮게 들을 때. 볼륨을 낮게 들으면 고역대 자극도 줄어들고 저음도 존재감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낮게 들으신 분에게 괜찮은 사운드 밸런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5옴 임피던스를 추가하면 저음이 올라가긴 하는데 역시나 낮은 볼륨에서는 저음이 조금 올라가도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5옴 저항 사용하시면 고음이 많이 다듬어집니다. 5옴 저항 얘기를 안 했죠. 이 레드에는 10옴 저항잭을 줬었는데 이 블루2에는 5옴 저항잭을 드립니다. 여기는 내부에 5옴 저항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변환잭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 리뷰에서 5옴 저항잭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등장한 저항잭이 바로 이 5옴 저항잭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았었죠. 이 5옴 저항잭을 달면 왜 저음이 올라가는지를 보려면 먼저 임피던스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블루2가 기본 임피던스가 아주 많이 낮아졌어요. 기본 임피던스가 1kHz 기준 5옴입니다. 스펙상 정확하게는 5.8옴이고요. 그리고 저역대로 갈수록 높아지는 형태죠. 그리고 5옴을 추가하면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5옴 저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5옴을 만든 이유는 기본 저항값이 너무 낮아서 5옴만 달아도 저항이 2배가 됩니다. 반면에 저역대에서는 40옴에서 5옴이 올라가도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중고역대에서는 저항이 2배가 되기에 소리는 약 6dB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사운드 그래프를 보면 5옴 저항잭을 추가하면 여기 중고역이 6dB 줄어든 것이 보이죠. 그리고 저역도 아주 살짝 내려가긴 하지만 중고역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1kHz로 노멀라이즈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500Hz 아래 저역만 딱 올라가게 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피던스로 튜닝을 하면 중고역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데 전반적인 밸런스는 저음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사운드 특성은 임피던스에 따른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역대가 약 5dB 올라가는데 저음이 조금 많아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THD도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레드하고 비교해보면 저역대에서 확실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트루스에서 출시한 세 번째 2DD 이어폰 제로 블루 2를 살펴봤습니다. 이 플랫했던 사운드가 V형 사운드로 들어왔어요. 이 저음과 고음을 상당히 늘려놓은 느낌, 대역폭을 엄청나게 늘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부터 확실한 개선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제품입니다. 다만 취향에 따라 이 사운드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이어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5옴 저항잭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서 이 저항잭이 탐나면은 구매하셔야죠. 그리고 레드에 비해서 출시 가격은 조금 높아졌어요. 출시가가 64.99달러인데 아래 더보기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쿠폰 코드가 떨어지면 조금 기다려보면 또 충전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대 40달러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